네, 안녕하십니까. 방정입니다. 또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좀 머리 아픈 것도 많고, 또 어떤 이슈가 있으면, 그죠? 이 부분을 어떤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그죠?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아는 부분이 있고, 그게 아니고 어떤, 그죠? 시간이 흘러야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먼저 국내도 그렇고 국외도 그렇고, 일단은 국내 문제, 갑자기, 그죠? 이것도 어찌 보면 이거는 개인적인 어떤 생각인데, 이게 의도하고 했다면 와우, 정말 정치 잘한다, 이런 느낌. 그죠? 어떤 의미냐? 우리가 그 관세, 그죠? 관세 협상을 하고 미국하고 했는데, 어떤 뭐 잘했다 못했다 이래저래 말이, 그죠? 나오기도 전에 바로, 그죠? 거기 쑥으로들죠. 왜? 국내 주식, 그죠? 민주당에서 나온 주식 관련, 금융 관련 이 세법, 이 부분이 대주주 뭐 기준, 그죠? 이거를 10억에서 다시 50억으로, 3년 전에 50억으로 환원한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뭐 감액배당, 이런 것들 다 손본다. 이것 때문에 관세 이야기가 쏙 들어갔어요. 근본적으로 보면, 그죠? 이 나라에 사는 국민들 대부분은 관심 없어요. 관세가 트럼프하고 미국 행정부하고 예전에 한미 FTA 다 백지화시키고 관세 협상을 새로 한다. 근데 우리가 이래저래 다 퍼주고 보편관세 15% 뚫어맞게 생겼다. 이런 걸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국민들 대부분 관심 없어요. 그죠? 그게 뭐, 내가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대기업 회장도 아니고, 내가 왜 그걸 신경 써? 난 월급쟁이야. 내가 수출해? 관심 없어. 대부분 다 그래요, 실상은. 근데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갖는 것은 주식쟁이들 밖에 없어요. 그럼 주식쟁이는 왜 관심을 갖죠? 내가 투자를 하니까, 내 돈이 걸려 있으니까 관심을 갖는 거죠. 그게 어찌 보면 어떤 진실, 그죠? 핵심이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쟁이들이 야, 관세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하고 여론이 확 끌으려고 하니까 바로, 그죠? 이 민주당에서 우리 금융 세법 관련해서 탁 공표를 하고, 그러니까 관세 이야기는 쏙 들어가고, 절묘한 어떤 타이밍, 아니면 야, 정치 잘하는데, 여론몰이 잘하는데, 이런 느낌. 어쨌거나 의도했다면 정치 구단, 개인적으로는 어떤 그런 식으로 상상을 해봤습니다. 뭐, 그죠? 일반인들은 관심 없어요. 어떤 우리가 주식쟁이들은, 그죠?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일반인들한테는 외계어처럼 들리고 관심 없다. 관세 문제, 관세 딱 이야기하면 일반인들은 관세 들은 봤는데 그거 뭐야? 세관, 관세, 뭐 비싼 것 같기도 하고, 이거 뭐야? 몰라요. 근데 주식쟁이들은, 그죠? 관세 문제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다 알고 있죠. 관세란 그죠? 뭐 수입세, 수출세, 아니면 통과세, 크게 세 개로 나눠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수입세에만 관세가 붙죠. 뭐 이 정도는 뭐 다 아니까 그냥 넘어가고, 어쨌거나 국내 문제, 국외 문제가 동시에 거론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미국은, 그죠? 걱정이에요. 저는 한편을 보면 아주 어떤 걱정을 말이에요. 우리의 맹방이니까 우방과 맹방의 대통령이니까 걱정을 해주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시잖아요. 고령. 그래서 판단은 제대로 하실까, 건강은 유지할까, 혹시나 주변에 간신들이 충신 흉내 내면서
가문이슬로 사사사사 꼬셔가지고 진짜 훌륭한 성군을 악군으로 만들지 않을까, 그런 우려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 뭐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뭐 마음으로 우려만 해주는 거죠. 훌륭한 대통령이 역사에 나쁜 대통령으로 기록되면 어떡하지? 그죠? 근데 그 훌륭하신 분은 항상 이야기하죠. 역사에 어떻게 기록될지 그거는 나는 관심 없다. 오로지 미국을 위해서, 위대한 미국을 다시 만들기 위해서 내가 올인하겠다. 그런데 그 뒤에는, 그죠? 이상하게 좀 다른 생각이 듭니다. 부통령이 왜 떠오르는지. 어쨌든 이런 복잡한 상황인데, 그죠?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지금 현재는 간신나라의 충신만 가득한데, 그 중에서도, 그죠? 또 생각이 다른 분들이 끝까지 지켜준다. 이 부분은 그나마 좀 긍정이 아닐까. 적의 적은, 그죠? 친구라, 이런 말이 있듯이, 뭐, 이제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50대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파워를 편들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지금 보면 미국에서도 보면, 그죠, 우리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항을 보고, 그죠, 모든 사항을 보고 미래를 내다 보는 거예요. 그게 주식쟁이가 해야 될 일. 위험을 회피한다는 것은, 그죠, 오늘 하루 올랐다 내렸다, 그죠, 2, 3일 올랐다 내렸다, 거기에 대해서 희낙낙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큰 흐름을 타야 된다. 주식은 마라톤보다도 훨씬 긴 게임이에요. 내가 10년을 할지 20년을 할지, 아니면 일주일 만에 퇴출 당할지, 신종미수 풀로 때리고 방향을 잘못 찍어서 급락하면 순식간에 깡통 되는 거죠. 내가 오래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임도 아니고, 그만하고 싶다 하면, 그죠, 그만둘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하고 싶다 해서 할 수 있는 게임은 아니다. 이거는 좀 잘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은, 그죠, 다 알다시피 지금 트럼프가 시키는 대로 안 하죠. 트럼프는 미국을 위해서, 그죠, 미국의 이자가, 미국 국채 때문에 나가는 이자가 얼마인 줄 아느냐, 네가 그걸 아느냐 모르느냐, 그래서 무조건 금리를 내려라, 그래야 미국이 산다, 계속 압박을 해요. 근데 파월은 어때요? 물가를 보고 관세 때문에 지금 내릴 수가 없어, 확인을 해야 돼. 그래서 안 해, 버티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는 거죠. FED 의장 그 자리에, 그죠, 외롭게 혼자서 싸우는 느낌.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버틸까. 임기는, 그죠, 내년 5월까지거든요. 내년 5월까지가 임기인데 그때까지 버틸까, 계속 주변의 압박 속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우려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그죠, 임기가 내년 5월까지 지금 한참 남았죠. 한참 남았는데 백악관에서는, 그죠, 벌써 차기 의장 후보를 선발 착수를 했다 하면서 계속 흔들기를 해요. 계속 눈치를 주는 거죠. 회식 자리에서 혼자 왕따 시키고, 술도 안 주고 밥도 안 주고, 물 한 잔 딱 따라 놔고 적당히 나가지, 그만 나가지, 뭐 이런 시국이죠. 미국 재무부 장관, 그죠, 이제 어찌 보면 트럼프의 오른팔이죠. 스콧 베센트, 이 사람이, 그죠, 처음에는 차기 FED 의장의 물망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근데 FED 의장으로 자리를 떠버리면 재무부 장관은 누가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래저래 머리가 아파요.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는 자기가 보류했다, 뭐 스콧 베센트는 자기가 재무장을 계속 하기로 했다, 뭐 서로 약간 말이 틀리긴 틀린데 어쨌거나 재무부 장관을 계속 역임한다, 지금 그래 나오죠. 그래서 차기 또 FED 의장은
크리스토퍼 월러 FED 이사가 아마 할 것 같죠. 지금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사람도 트럼프의 어떤 그죠 친위대죠. 그래 되면 트럼프가 이래 저래 하면 따라 할 가능성이 훨씬 좀 크다 이래 볼 수 있겠죠. 이 부분이 조금 민감해요. 과거에 보면요 항상 경제 대통령과 실제 미국을 다스리는 대통령 두 사람으로 나뉘죠. 그래서 미 연준 의장은 경제 대통령이다 불릴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지만 그만큼 또 정치와는 전혀 다른 서로의 어떤 영역을 인정해주는 이런 부분으로 과거는 흘러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어도 의장은 지속되는 어떤 그런 식이고, 예전에는 그죠? 예전에 뭐 제 기억으로는 미연준 의장은 한 16년 동안 한 이력도 있고 뭐 그만큼 좀 별개인데, 지금은 트럼프는 틀리죠. 감나라 배나라 이래라 저래라 모든 걸 간섭해요. 이 부분이 그죠? 정치가 경제를 흔들면 항상 마지막은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과거 그죠? 과거 1000년 전에도 똑같아요. 무역이나 어떤 자국의 어떤 화폐 관리나 뭐 여러 가지를 실제 전쟁에 져서 무너지는 왕조도 많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경제라는 것을 잘못 운영해서 무너지는 나라도 많았단 말이죠. 그만큼 위급한데 지금 과연 미국이 똑바로 가는가? 솔직히 의문이에요. 의문. 이거는 어떻게 봐도 그죠? 이거는 망하는 게임. 그죠? 눈앞에 있는 내 임기 동안만 안 망하면 돼. 이런 느낌. 그래서 그만큼 좀 위험하게 흘러간다. 그 위험을 그죠? 이 고장난 기차를 그나마 지금 멈추어 세우고 있는 것은 파월이라는 이 브레이크인데 힘들다. 최근에 그죠?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름 맞나? 이름이 하도 어려워요.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 사임했죠. 이분도 사임했는데 이 후임으로 그죠? 또 후임으로 다른 사람을 내세우는데 지금 거론되는 사람도 또 트럼프 측근이에요. 재무부 출신. 그러다 보니까 파월을 지지해주는 일종의 그죠? 매파 의원들은 하나씩 물러나고 트럼프 측근으로 자꾸 채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파월에 점점 고립시키는 어떤 전략으로 우회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느 순간 FED마저 트럼프의 이쯤에서 놀아나면 전 세계 경제, 금융은 걷잡을 수 없이 돌아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관세 충격 여파로 물가는 엄청나게 오르겠죠. 물가가 엄청나게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뭐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되는데 금리도 내려버려, 관세 때문에 물가는 올라. 그러면 이후에는 어떻게 되고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 걷잡을 수 없는 일. 경제는 끝없는 불황, 물가는 끝없이 상승,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그때는 뭘로 통제를 할 것인가? 금리로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대가 온다 하면 어찌 될까? 100년 만에, 그죠? 거진 100년 만에 갖고 노는, 만들어가는 이 트럼프의 관세 놀이가 과연 어떻게 될까? 그죠? 이게 진짜 걱정이에요. 얼마 전에는 그죠? 미국의 고용보고서 발표했죠. 고용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후에 에리카죠. 에리카 메겐 타퍼? 하여튼 통계국장이죠. 통계국장이 고용보고서 5월, 6월 이거를 하향 조정했죠. 하향 조정하면서 19,000건, 14,000건 이런 식으로 하향 조정하다 보니까 난리가 났어요. 이거 뭐야? 그 말은요. 앞전에 발표치하고 너무 차이가 나. 앞전에 기존 발표치는 한 14만 이랬는데 이게 갑자기 19,000, 14,000
뭐지, 그죠? 9분의 1, 10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이 정도는 뭐죠? 조작 아니야? 그죠? 이거 금리 내리기 위해서 지금까지 조작한 거 아니야? 관세 역량을 숨기기 위해서 조작한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찰나에 트럼프가, 그죠? 에리카 맥앤타퍼 통계국장을 바로 잘라버려요. 해임. 왜? 일 못한다고. 야, 그따위로 통계를 해? 아직도 그걸 그런 식으로 일을 해? 너 진짜 멍청하구나. 그러면서 바로 해고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 조작 이야기가 거론되기도 전에 일 못한다고 해고해버리니까 그냥 정강스카 뻥 찌는 거죠. 이거 뭐지? 통계, 그죠? 통계로 보면 통계국장을 역임하고 있는 사람이 통계에 능할까요? 아니면 대통령이 통계에 능할까요? 사학과 출신. 그거는요, 제가 봤을 때는 체육 선생님이 수학 선생한테 수학 문제 똑바로 못 푼다고 해고한 거나 똑같은 것 같아요. 누가 누구를 판단할 수 있는 건지. 근데 어쨌든 이 부분이 또 거론도 안 해. 너무 조용히 넘어가. 제 입장에서는요, 이거 난리가 날 일인데 이거 뭐야? 조작 아니야? 심각한 문제인데 이 심각한 문제가 소리 소문 없이 통계국장 해고로 끝나버려요. 거론도 안 해요. 이거 뭐지? 그죠? 이것도 좀 뭔가 문제가 많다. 어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거나 관세는 시간차 공정. 한 1분기 지나면 엄청난 고물가를 만들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도 시한부 인생. 그죠? 앞으로 발표되는 통계는 적당히 조작은 할지언정, 그죠? 마트에서 파는 물건까지 조작은 못하죠. 그래서 속인다 해도 그냥 1분기 이후는 문제가 터질 것이다. 그래서 과연 우리가 지금 주식을 장투로 안전하다 생각하면서 할 수 있는 여건인지, 점점 비중을 줄여야 될 여건인지, 저는 줄여야 된다. 관세 이거 지금 엄청나게 위험하다. 시한폭탄의 시간은 짝깍 돌아가고 있다. 길어봐야 1분기다. 그게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게 지금이 주식을 회피해야 된다. 줄여야 된다. 참아야 된다. 하지만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죠.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전문적으로 이걸 하는 사람도 아닌데 혼자서 상상하는 걸 그죠? 절대 지표라 믿고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해야 된다 강요하기에는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지금도 그냥 혼자서 그냥 고민을 하면서 가능한 매수를 하루라도 자제시켜야 되겠다 이래 하는 거죠. 그런데 국내 여건은 어때요? 반대죠. 외인들 주도하에 지수는 꾸역꾸역 3200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사면 안 된다고 말한 사람은 그냥 조롱거리가 되는 세상이죠. 지금은. 그래서 저도 약간 그런 느낌. 그렇지만 아직도 여전히 계속 주장하고 있어요. 지금은 위험하다. 비중을 늘려서는 안 된다. 일단은요, 민주당에서 세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죠? 일단 두고 보자 그랬죠. 두고 보자. 8월 10일 날 다시 논의하자. 그리고 의원들은 그 입을 다물라. 명령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의원들이 조용해요. 정청래 대표의 파워가, 대단하구나. 느껴요. 정말 조용해졌거든요. 이 부분이, 저는 한편으로는요, 예전에 삼김 시대가 있죠. 김영삼, 김대중, 또 누구죠? 김종필. 이 시대에는 진짜 당대표가 제왕적 권위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다시 부활되는 느낌? 민주주의란 뭐죠? 국회의원, 당, 뭐죠? 자유토론이죠. 어떤 생각이 있으면, 정책이 있으면 그 정책에 대해서 끝없이 자유토론을 하고 문제점을 찾아내고 거기에서 문제점을 보완을 하고 이후 입법을 하는 게 국회의원, 당의 본연의 임무인데 당대표가 입 다물라 이 말은 뭐죠? 토론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시킨 대로 해.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이건 뭐야? 예전 상김시대나 들을 수 있는 이런 멘트 아니야? 이런 느낌. 과연 이게 가능한가?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돌아가는 거지? 이런 생각. 그래서 모든 걸 부정하고 의심하게 돼요. 아, 그래서 무조건 하긴 아니면 이거는 아무것도 안 되겠다. 큰일 나겠다. 뒤통수 제대로 맞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하긴 하죠. 일단은 여론이 시끄러우니까 8월 10일 날 논하자 했는데 이 기간 동안 주식시장이 버텨요. 외인 매수로 3200에서 잘 버텨요. 차라리 급락을 하면 대주주 요건이든 배당 분리가세든 돌아설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와, 이건 뭐지? 아무 영향 없다는, 그죠? 아무 영향 없다는 진성준 의원의 발언에 힘이 실리나 이런 우려. 어쨌거나 이런 문제가 생기면 주식시장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일정을 봐야 돼요. 그냥 멍하니 넉넉고 뭐 어찌 되겠지 하면요, 진짜 어찌 돼요. 그래서 이럴 때 냉정하게 일정을 봐야죠. 지금은 그죠? 방장한테 주식 사도 돼요? 어때요? 물어보는 게 아니죠. 스스로가 자각을 해야 돼요. 판단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공부라는 걸 했죠.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걸 봐야 됩니까? 일정을 봐야 되죠. 누구? 민주당 일정. 그럼 앞으로 이 법이 통과되려면 어떤 과정을 거쳐요? 일단은 민주당에서 자체적으로 논의하겠다. 언제? 8월 10일. 왜 하필이면 10일이야? 일요일인데. 그죠? 설마 이런 분들이 뭐 특권수당 노렸겠습니까? 어떤 결정을 하든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우려, 걱정 때문에. 만일 10억 계속 유지한다 하면 주식시장 폭락하겠죠. 그래서 개인들, 개미들을 걱정해서 그죠? 배려하는 마음에 일요일날 했나? 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어쨌건 일정은 뭐 다들 아시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죠? 주식을 어떤 관점으로 봐야 되는지, 왜 차트만 보면 안 되는 건지 끝없이 몇 년을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그 정도는 스스로 알아서 다 대처하리라 예상은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 그죠? 향후 일정은 그래요. 법이란 게 항상 그렇거든요. 일단은 8월 10일은 민주당 당내에서 한 번 더 그죠? 확인 사살하고 이후에 8월 14일 날 입법 예고를 해요. 입법 예고를 하고 나면 8월 26일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이 있죠. 그러면 9월 3일 이전에 정기국회 제출이 돼요. 그러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국회에서 이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1년의 과정.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진행될 때마다 주식시장은 발작을 일으키겠죠. 그러면 그 중요 D-Day가 언제다? 그러면 8월 10일, 8월 14일, 8월 26일, 또 9월 3일 이전, 이런 부분을 날짜를 계산하고 체크를 해두고 그죠? 분위기를 보고, 아, 최소한 8월 10일은 확인해야 되겠다. 아니면 8월 14일까지 확인을 해야 내가 죽을 일이 없겠다. 이런 부분을 확률적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 지금은 내가 비중을 늘릴 때가 아니다. 관망할 때다. 기다려야 될 때다. 확인의 시간이다. 결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주식의 일반적인 어떤 대응법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해요. 이 정도는. 민주당이 지금 얼마만큼 세금의 진심이냐 하면 보면 은행, 그죠? 금융, 은행, 증권, 금융 이런 데다가 교육세라는 것을 부과를 해요. 근데 부과를 한 게 아니고 기존에 있던 거를 더 늘리는 거죠. 이런 부분, 교육세나 이런 거는 특수 목적세라 그래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 주식 거래하면 농어촌 특별세 붙듯이 예전에, 그죠? 한 70년대, 80년대 초등학교 다닌 분들은, 그죠? 도시는 과밀 때문에 뭐 1학년 16반 2부 한 반에, 그죠? 한 80명 100명 들어가요, 교실에. 그리고 반이 1학년 뭐 16반 이런 식으로 있고, 저는 그랬거든요. 1학년 부산에
그 대신동이라는 데서 학교를 다녔는데, 그 당시 초등학교가 좀 약간 유명했어요. 김영삼 국회의원 지역구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도 아파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과밀 지역 중에서도 부산에서도 대표적인 과밀 지역이 있는데, 1학년들은 한 10몇 반 있었고, 또 그것도 부족해서 오전반, 오후반이 있었어요. 이런 걸 해소하기 위해서 각종 세금 중에 교육세라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이 교육세가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에 갖다 붙인 거예요. 그 당시는 세무 체계가 뭐 정립되고 확실한 그것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은행, 금융 이런 쪽에도 교육세라는 명목, 물론 다른 세금인데 이름이 마땅치 않으니까 그냥 교육세를 붙인 거예요. 근데 지금 교육세를 없애달라 했다가 뭔 소리야, 더 올려, 지금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죠, 이 감액배당도 실제 보면 그 조정호 메리츠 금융그룹 그 회장이죠. 이분이 감액배당이라는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급등하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대주주들도 좀 감액배당에 대해서 힌트를 얻었다 볼 수 있어요. 조정호 그 회장이 그죠, 세금 한 푼 없이 배당만 한 3,600억 받아갔다 하니까, 그래서 많은 기업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감액배당을 막 도입을 해요. 어쨌거나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주주가 자기는 한 푼의 이익도 없이 돈을 그냥 개미들한테 배당으로 다 나눠준다, 이런 발상, 이게 가능해요? 불가능이죠. 그냥 대주주가 자식들한테 상속을 하는 그 과정에서 그 주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은 우연히 그냥 배당을 얻어먹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죠. 내가 회장이라도 내 주식을 대한민국에 누가 들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한 푼도 안 받고 다 나눠준다? 그러면 기업 망하죠, 나중에는. 뭐 감액배당의 어떤 그죠, 어떤 개념 뭐 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죠? 자본준비금을 감액해서 배당으로 나눠준다. 이거는 순이익을 나눠주는 일반 배당하고는 달라서 배당소득세가 없다. 그죠? 다 알죠, 이 정도는. 근데 어쨌든 이 감액배당마저도 그 악마 사냥하듯이 이거 세금을 그죠, 탈시하기 위한 편법이야. 이거 때려잡아야 돼. 그래서 바로 때려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감액배당을 시행하겠다는 기업들이 바로 막 급락, 설태, 그죠? 좋은 일을 해도 개인들한테 배당을 많이 줘도, 그죠? 그거는 개인들한테 배당을 많이 주는 거는 무시하고, 대주주도 배당을 받아갔으니까 이거는 탈세야. 그러면 이 나라 대통령이, 그죠, 부동산 투기가 아닌, 그죠, 주식 배당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세상을 만들겠다 했는데, 그거는 뭐죠? 몰라서 한 소린가? 참 기가 찬 현실이죠. 그러니까 열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또 열받네요. 예, 어쨌든 이게 현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민주당은 주식에 대해서 그죠, 좀 안 좋게 봐요. 금수저들, 부르주아들, 이런 개념. 또 세금에 대해서 진심, 교육세다, 감액배당 때려잡고 막 이것저것 해가지고 온통 세금 뜯어낼 생각밖에 없는데, 과연 우리가 원하는 배당 소득 분리가세나 아니면 그죠, 대주주 요건 이런 게 원하는 방향으로 갈까? 그죠? 좀 신뢰가 안 가요, 솔직히. 그래서 무조건 확인하자. 확인 안 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확인의 시간이다. 주식을 사면 무조건 돈 번다, 이런 착각을 하면 낭패를 볼 수도 있다. 물론요, 하다 보면 트럼프의 생각도 바뀌고, 베센트도 생각이 바뀌고, 그죠, 민주당도 생각이 바뀌고, 모든 게 주식에 우호적으로 한순간 싹 변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죠, 주식은 항상 최악을 대비하고 임해야 살아남더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우려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예, 어쨌거나 그죠, 제 생각이 틀리고 차라리
이 겉보야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그냥 욕을 먹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긍정으로 끝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요즘은 하는 시기입니다. 네, 어쨌든 잘 되기를 바라면서 또 혼자 생설수설 잡설 마무리하겠습니다.